자, 이번 시간은 그 206쪽 금지행위 할 차례예요. 지금 바로 전 시간까지 의뢰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과정을 다 보신 거예요. 잔금 처리가 다 끝난 거고, 이제 5장에 두 가지 내용이 더 남았어요. 금지행위하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하고. 금지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의무. 근데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거 당연한 거죠. 개공은 하면 안 되고 보조원 하면 되고 보조원에게 네가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면 안 되죠. 전부 다 하면 안 되고 7가지 금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박스 보셔요. 박스에 다음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가지 1, 2, 3, 4 묶으셔요. 1, 2, 3, 4 묶으시고 1부터 4까지 묶으시고 이렇게 쓰세요. 왼쪽에다가 판매명수 1-1 자, 5, 6, 7 묶으시고 관직 쌍투는 3-3 형벌 대상이에요. 형벌 대상 하나씩 찾을게요. 1번은 두 번째 줄에 판단의 판자 판 2번은 매매에서 매자 매 3번은 맨 끝에 자기의 명의에서 명 그 다음에 4번은 보수에서 수 판매명수 그 다음에 5번은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서 관 6번에 2개 들어있어요. 직접의 직, 쌍방의 쌍 직과 쌍 7번은 맨 끝에 부동산 투기에서 투, 관직상투. 글자 써서 외우셔야 돼. 판매명수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관직상투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이하 벌금이다. 자, 그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밑에 적용 대상자 알고 있고요. 개공 등 일반인은 적용이 안 된다 이거고. 자, 이제 금지의 내용 들어가는데 문제 질문은 이거예요. 금지행위인 걸 찾으세요. 금지행위가 아닌 걸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들어가는데 제목 밑에 박스를 보시는 거예요. 원래 법조문. 자, 첫 번째 판은 판인데 판.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거래상 중요사항이 뭔지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개공이 올바르게 알려주었다라면 나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정도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중요사항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1번 근저당권이 있는데 거기 내가 전세 들어가고 싶다. 1번 근저당권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사항이라는 거지. 저 토지를 사는데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사항인 거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거짓말치고 뻥치고 구라쳤다는 얘기지. 거짓된 언행 등이나 그 밖의 방법은 좀 이따 뭐라 나오냐면 어떤 하자인데 알려주지 않는 거. 이런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당신은 1-1. 이 문장만 그대로 익히면 끝. 동그라미 2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토지 개발 계획을 설명해 매매를 중개했다. 또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매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다음 페이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걸 금지로 풀면 돼.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자, 판례 1번만 보시면 돼요. 오늘은 그 밑줄 봅니다. 밑줄. 개공과 매도인이 둘이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기고 무척 높은 가격으로 중개 의뢰인에게 팔고 차익을 둘이 놀아먹었다. 가격에 대한 기망행위,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로 출제됩니다. 자, 첫 번째 금지행위는 끝이다. 중요사항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지.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박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중개대상물이 뭔지 1번에 써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분양권 이런 것도 중개대상물이죠. 이러한 것들을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다. 이건 상식적으로는 접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토지 건축물만 해볼까요? 토지 건축물을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했다. 이게 범죄입니까? 범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공산주의입니까?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토지 건물을 사고팔고를 하면서 세금 내고 다 냈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한테만 이걸 금지한다는 거야. 개공 등에게만 이걸 금지한다. 왜? 우리 직업은 중개업이기 때문에 알게 된 부동산 정보가 있으면 상대방을 찾아 중개하고 복비받을 일이지, 내가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투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과한 규제다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고, 앞으로 법에서 이 금지에 의해서 빼줄 거다라는 현재 예고가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고 우리 공부할 때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고 몰라요. 현재 이제 금지인을 푸시면 돼요. 이렇게 토지의 매매업 금지행위, 상가 매매업 금지행위, 주택 매매업 금지행위,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업 금지행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업 금지행위, 토, 건, 입, 광공 매매업은 금지행위를 풀면 돼. 근데 이건 금지행위가 아닌 쪽으로 문제를 잘 내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쉽게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건축 자재 매매업 위반이냐고. 아니지. 중개대상물 아니니까. 여기 정답으로 출제됐습니다. 토, 건, 입, 광공 매매업은 금지로 푸시면 된다. 끝. 자, 근데 매매를 업으로 하는데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이거 위반이 아니겠죠. 내가 뭐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산다. 이런 걸 위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리고 업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몇 번부터인가 업이냐 이것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매매업 위반으로 풀면 돼요. 자, 양가로 3번 갑니다. 지금 판매 했어요. 이제 명인데 이제 박스 안에 두 문장이 들어있죠. 원래는 쭉 이어지는 문장인데 이 문장은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나누어서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써드렸어요. 땡큐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저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예요. 그 말은 나는 자격도 없고 등록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다?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격도 없이 등록도 없이 사람들 간의 거래를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복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이죠. 얘는 자체는. 근데 요즘에 이 거래 당사자들이 참 똑똑해요. 참 똑똑합니다. 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애예요. 얘는. 여기는 다른 사이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무크랜드 학원 수강생이고 다른 사이트. 우리 무크랜드 수강생들 훨씬 똑똑하잖아. 똑똑하죠. A가 계약서를 쓰는데 지 이름 써 안 써? 안 쓰죠. 안 씁니다. 직거래로 쓰겠죠. 이거 써주는 순간 우리 무크랜드 수강생은 어째 무등록이네? 설레. 우리 인강에서 배웠던 걔가 나온 거야. 설레. 무등록 중개업이네? 하면서 이제 계약서 쓰게 냅두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A가 이제 복비 달라고 그러죠. 복비 달라고 할 때 우리 무크랜드 수강생은 A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사장님은 3-3이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처벌 대상이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A가 공부해? 복비 안 주려고? 왜 그래? 복비는 줘야지. 네. 그랬더니 우리 똑똑한 수강생이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고. 저번에 우리 공부했어요. 자, 무등록으로 뭘 하는 자와 중개업을 하는 자와 당사자 간에 체결한 보수 약정은 뭐다? 보수 약정은 무효다. 이런 판례 있었잖아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면 복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하는 자와 거래 당사자가 체결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 그랬더니 뭐다 보수도 못 받는 거야? 정말. 자, 그러면 나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았지? 그럼 같이 처벌해야 되겠네. 공범이네, 공범. 너 무등록 중개업자인지 아는데 나한테 지금 의뢰한 거잖아. 그랬더니 새로운 판례가 또 나왔대. 저번에 우리 공부한 거예요. 저자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자, 무자격자에게 중개 의뢰한 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완벽합니다. 우리 무크랜드 수강생은. 그랬더니 A가
복비 못 받았지. 복비 못 받았어요. 내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근데 근처 누굴 찾아가냐면 근처에 개공을 찾아가요. 개업한 지 석 달 됐는데 아직 한 건도 못했어. 한 건도 못했습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A가 찾아가서 사장님 요즘에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들고 왔어. 듣고 왔어. 아유 어떡해. 한 건도 못했다며. 월세는데. 있잖아. 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가지고 데려올 테니까 사장님은 앉아서 그냥 계약서만 써. 추운데 어디 가지 말고 계약서만 써. 네? 우리 5대5 하게. A 갑이 뭐래? 콜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나는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아봐라. 알아볼라. 그렇죠.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당신도 처벌하겠다 이거야.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와 협력했다. 범죄 행위를 하는 자와 협력한 행위로 당신도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자, 이게 한 문장이고 또 한 문장은 이번에는 얘가 얘를 찾아가요. 얘가 얘를 찾아가서 자네 이러다 걸리면 큰일 나. 3-3이야 3-3. 에이 그러지 마. 큰일 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명함 지금 만장 파왔거든.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물어와.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자 이렇게 하면 당신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엔 밑에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1번, 2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그냥 그대로 내니까 그 문장 그대로 익히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행위. 또 저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러면 금지행위구나. 1-1. 저 인간은 3-3, 나는 1-1. 됐어? 자, 판매명. 자, 이제 오른쪽에 수. 박스 갑니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 받는 행위는 1-1이다. 판매명수. 당연히 법에는 중개보수 한도가 쭉 정해져 있겠죠. 그 밑에 반가로 1번에 있는 것들은 유리 6장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예. 주택일 때는 매매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 안에서 이제 시도조례를 정하고, 주택 외 상가나 토지 같은 건 1000분의 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초과해서 받으면 이제 처벌된다는 얘기죠. 1-1로. 중개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에서 우리 다루고. 자, 밑에 반가로 2번. 이렇게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 받으면 1-1로 처벌한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현재 우리 법에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1-1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과 부분이 유효냐, 무효냐는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0을 받아야 되는데 700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500은 유효해요. 500은 내가 중개한 정당한 대가니까 유효한데 초과된 200이 무효냐 또는 유효냐 이 규정이 없다는 거지. 이게 무효면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되고 유효면 먹어도 되는 거고 물론 처벌은 되는 거고 한마디로 이거지. 먹고 처벌되느냐 아니면 뱉고 처벌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초과 금지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아니면 단속 규정이냐 그랬을 때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밑줄 초과 금지 규정은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 법규이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전부 무효 이러면 틀립니다.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그리고 밑에 판례 보면 첫 줄은 방금 했던 반복되죠. 초과 금지 규정은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 법규인데 그 다음부터 잘 밑줄 치세요.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00 받아야 되는데 700을 받기로 약정만 했다는 거예요. 약정했어도 초과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니까 초과 부분은 받기 전이면 달라고도 못하는 겁니다. 네. 이미 받았으면 뱉으라는 얘기고 이미 받았으면 초과된 거 무효니까 반은 초과해서 받기로 한 약정도 초과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 이겁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다. 민법에서 일부 무효라는 부분에서 다루는 판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민법 교수님도 이런 걸 다뤄요. 이 판례를.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 쭉 가보면은 반가로 3번에 1번, 2번, 3번 다 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제 개공이 복비 500 받아야 되는데 700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500은 중개 보수로 영수증을 써주고 200은 초과에 받았으니까 200을 뭐라 하냐 감사비, 수고비 이렇게 별도로 받은 거예요. 사례비 이렇게 받은 거.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 중개 보수 외에 다른 명목으로 받아도 위반인 것이냐 이거지. 그랬더니 판사님보다 위반이다. 왜? 아까 법정이 뭐랬어?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에 받으면 위반이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선물 받아도 위반입니다. 금품, 초과해서 금품 받으면 위반이니까 돈 받아도 위반이고 선물 받아도 위반이에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게 뭐 근 한 양의 행운의 열쇠를 복비 말고 별도로 받았다는 거지. 또 복비 말고 또 미술 작품 받았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은 순가중개계약이라고 두 번째 적혀 있는데 우리 순가중개계약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계약은 아닌데요. 순가중개계약은 뭘 말하냐면 의뢰인이 개공한테 우리 집 팔아줘. 우리 집 팔아주고 나 10억만 줘. 나한테 10억만 주고 10억을 초과해서 팔잖아. 사장님이 먹어. 이렇게 한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순가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첫 줄에 써 있죠. 중개 의뢰인이 매도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해서 중개가 완성되면 초과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하자라는 약정이에요. 약정. 근데 이 순가중개계약 그 자체로 처벌하진 않는다. 왜냐? 순가중개계약은 그렇게 초과된 걸 내가 받기로 약정한 거니까 아직 결과적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냐.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지 않았다 이러면 위반이 아니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이러면 위반으로 푸시면 돼요. 단순해요. 그렇게만 보시면 된다. 자, 3번. 이 초과금지 규정은 중개보수니까 중개를 하고 받는 대가죠. 이게 중개 행위만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개업 이외 겸업을 했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중개와 구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분양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중개보수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주의, 시험 지문입니다.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받은 보수가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했다. 금지행위다. 그러면 X로 골라야 되고 매우 시험에 잘 나온다. 매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이는데 1번은 아까 했던 거고요. 읽어보시고 2번 밑줄 친 거 위주로 보셔요.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에 유효한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 수표를 그 판례에 쭉 내용 읽어보면은 무려 1억짜리 수표를 받은 사건이에요. 뭘 중개했길래. 근데 이 수표 액면금액 자체는 중개보수 한도를 넘은 거죠. 그리고 수표 받을 당시에는 이 수표는 유효 수표였어요. 무효 수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도 초과하는 금액에 유효한 당좌 수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그 다음 밑줄 이 당좌 수표를 교부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죄의 기수가 된다. 범죄의 성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미수라는 건 범죄를 하려다 그친 걸 말하고 기수라는 건 금지행위가 성립되었다는 거지. 그러므로 나중에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거나 의뢰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더라도 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여전히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문제 푸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2번은. 그 다음에 3번 아까 분양대행 했고요. 4번은 오늘은 아직 안 보셔도 돼. 오늘은 다 하진 않고요. 5번 하겠습니다. 5번. 5번인데 5번은 좀 필기 좀 할게요.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개공이 중개를 했습니다. 이게 중개 보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 몇 퍼센트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분양권의 경우는 이게 아파트인데 일단 총 분양가는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지요. 분양받아서 이제 계약금을 5천을 치렀어요. 치르고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3천을 붙여서 이 분양권을 을에게 팔았다. 그리고 개공이 이것을 중개하였다. 이럴 경우에 이 거래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5억 3천으로 해서 복비를 받는 거냐. 아니면 8천 이것만 가지고 해서 복비를 받는 것이냐. 이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일단 프리미엄은 들어가요. 5억 3천이에요? 8천이에요? 얼마? 5억 3천? 8천이 8천. 8천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거래금액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거래하면서 둘이 주고받은 금액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판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이 을이 갑으로부터 분양권을 사고 갑한테 준 게 얼마예요? 얼마 줬어요? 8천을 줬죠. 실제 둘이 주고받은 현금이 8천이라는 얘기라고. 이것을 거래금액으로 해야 맞는 것이다. 5억 3천으로 복비를 받은 거예요. 개공이. 이거는 금지행위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틀려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금액을 하여 중개보수를 받았다. 이러면 위반. 금지행위다. 이게 풀고. 실제 둘이 주고받은 금액 이것만 가지고 거래금액을 산정해 받았다. 그럼 위반이 아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5번. 분양권 매매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 가액이라 함은 거래 금액인데 판사님은 거래 가액이라고 표현했어요. 거래 가액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인 것이다. 거래하면서 실제로 둘이 주고받은 총 대금이란 얘기지. 이것은 통상적으로 계약금, 지금까지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 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개공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여전히 위반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현재 계약금만 치렀다. 근데 중도금도 치렀다고. 1차 중도금을 5천을 또 치렀다. 이런 상태라면 이때는 1억 3천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걸 가지고 분양권 매매에서 복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받느냐? 아닙니다. 분양권 중개는 거의 다 복비 거의 초과입니다. 거의 초과로 받습니다. 뭐 피 3천 벌었는데 기본인데 200 쏘지 뭐 이런 식으로 한 200씩 받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5번은 그 정도 보시고 있는데는 6번 갑니다. 6번은 우리 저 앞에서 배웠던 그 권리금. 권리금은 우리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읽어볼게요. 중복되는 거예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그렇죠. 시설물에 대한 가치죠.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무형의 재산이죠.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해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했으면 중개행위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행위가 아닌 거죠. 따라서 이 행위의 중개보수 한도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금을 알선하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무죄 판결 받은 거죠. 저희 5번은 유죄 판결 받은 거고요. 복비 초과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 꽤 많았네요. 현재 우린 판매 명수까지 보셨어. 판매 명수. 자, 이제 관직상투가 시작됩니다. 5번의 박스. 관계법령 거기다가는 주택법이라고 쓰셔도 돼요. 주택법. 그리고 관계법령에서 증서까지를 묶어요.
관계법령에서 증서까지를 묻고 청약통장이라고 써보세요. 청약통장. 여러분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증서죠.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 해보세요.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라고. 분양받은 게 아니라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 이런 것들은 투기가 우려되죠.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주택법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이것이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증서예요. 자, 임대는 빼고 읽어도 돼요. 자, 다시 주택법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증서다. 청약통장이구나. 이 청약통장에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거나 직접 매매업하면 3-3이 됩니다. 이 말이죠. 이 청약통장 이용해서 개공들이 이제 돈을 이제 벌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기도 해요. 뭐 청약통장 갖고 있니? 그래. 내가 네 거 살게. 요즘에 뭐 사는 경우 거의 없지만. 네가 이제 분양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죠. 이제 청약 샀어 내가. 100만 원 주고 샀어. 사가지고 청약을 해. 청약을 한 다음에 당첨이 됐네. 당첨이 되면 분양 계약 하는 거 도와주고 계약금도 내가 치러줘. 내가 치러주고. 그리고 이제 피 붙여서 팔았어. 팔았으면은 둘이 놀아먹는 거죠. 놀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군.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금지 증서. 자,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에 매매 교환을 사고 파는 걸 도와줘도 안 되고 매매업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당신 다 3-3이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여러분 공법 시간에 이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주택법에 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게 있어요. 그쪽 파트를 배우시면 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양도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분양받을 때 증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안에는 뭐 주택 상환 사채도 있고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뭐 시군구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런 게 써 있는데요. 이 동네를 다 뭐 지금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이거지. 그러면 그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그 주택 소유자들에게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딱지. 흔히 사람들이 딱지라고 그러죠. 이 딱지가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 이런 것들은 주택법에서 다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거나 매매업하면 3-3이다. 그럼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주택법의 그 관련 부분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훨씬 더 좋겠죠. 심학습을 할 때는 아마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일단 금지증서가 뭔지는 주택법에서 다 배우시면 되고 일부도 그거 다 써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2번이 그 얘기고요. 이거에 매매나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업은 3-3이라고. 한마디로 딱지를 접지도 말고 치지도 마라 이거야. 중개도 하면 안 되고 매매업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딱지를 뭐 접지도 말고 치지도 마라.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공부하는 건 심학습 가서 해도 돼요. 이 증서, 청약통장 같은 것을 양도, 양수, 알선한 자는 전부 다 주택법에 따라 처벌돼요. 주택법에는 양도, 양수, 알선한 자를 다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주택법도 3-3이에요. 똑같이. 우연히 똑같아요. 이게. 주택법에서도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거래 당사자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A 거 통장을 B가 샀다 이거야. 샀고 개공이 이거를 도와주었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A, B 거래 당사자는 무슨 법 위반? 주택법 위반 3-3이다. A, B는 주택법 위반. 거래 당사자는 주택법 위반으로 3-3이고 그런데 개공갑은 주택법 위반이기도 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택법 위반도 3-3이고 중개사법 위반도 3-3이에요. 양쪽 법 다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주택법에는 알선한 자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쪽 법 다 위반이다라는 정도까지 알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중요한 건데
우리가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라고 배웠죠. 분양권. 이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고 당첨된 다음에 동호수 추첨하고 추첨한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랑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계약을 했더니 이게 이제 뭐라고 부르고 분양권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이 그 89년에 접수가 된 거잖아요. 밑에 판례 번호 보시면 아시는데 1989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개공이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거야.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현재 우리 5번 배우고 있죠. 이 5번 금지행위다 라고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된 거예요. 과연 이게 5번 위반이냐 이거지. 자, 이걸 기소한 검사 측은 주장은 뭐냐면 검사 측 주장은 분양권일 때 현재 눈앞에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분양권일 때 아직 건물은 없죠. 건물 없어. 또 분양권은 단어 자체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죠. 그러네. 그러니까 5번 위반이네. 처벌해야 되겠네. 분양권 가지고 투기 많이 하니까 이거 못하게 되겠네. 그런 거죠. 중개 못하게 해야 되겠네. 그랬는데 판사님은 야, 그 증서는 그 증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금지 증서라는 것은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통장 같은 걸 의미하는 거다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증서를 말하는 거고 이건 이미 분양을 받은 거고 아무개에게 몇 동 몇 호가 주어졌고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거니까 이 분양권은 이 금지 증서 이거 아니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로 보자. 장래 건축될 건물, 중개대상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 된 사건이야 이게.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읽어보죠.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에 체결된 분양권은 장래 건축될 건물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위 금지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위 금지증서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인 청약통장 같은 걸 말하며 이미 동호수가 특정돼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은 이미 분양받은 것이므로 금지증서가 아닙니다. 이때 판례도 그런 내용이 그래요. 자, 됐어요. 이제 관직 쌍투에서 관 봤습니다. 자, 이제 직은 이겁니다. 말 그대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3-3입니다. 그럼 이자는 누구여야 되고 이자는 반드시 중개 의뢰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개 의뢰인 안에는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고 임대도 있고 임차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죠. 이 모든 중개 의뢰인과 개공이 직접 계약을 하면 처벌된다는 거죠. 집 좀 팔아줘 했는데 내가 사면 처벌된다는 거예요. 왜? 안 팔리는 집 사줬는데? 개공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중개. 집 팔아줘 하면 상대방 찾아서 중개해야 된다니까요. 중개라는 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거래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근데 집 팔아줘 했는데 내가 샀다면 아무래도 이 계약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중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없다.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 의뢰인과 계약하는 건 금지한다. 그렇군. 주의할 점이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중개 의뢰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을 다 금지합니다. 직접 거래니까 매매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차를 다 금지한다는 걸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고요. 임대차도 금지한다고요. 동그라미 3번에 직접 거래를 못하게 한 이유를 쭉 적어드렸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중요라고 써드렸죠. 중요. 이건 뭐냐면 자 여기는 개공이에요. 이자는 매도를 원해요. 우리 집 팔아줘 라고 내가 찾아왔고 내가 사면 위반이죠. 근데 이자가 누굴 보냈느냐? 대리인을 보냈고 대리인이
집 좀 사줘요, 집 좀 팔아줘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개공이 대리인과 계약을 한 거야. 계약을 했더니 자, 이것이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죠. 개공의 주장은 뭐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고 이자는 중개 의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해요. 그때 판사님이 뭐래요? 야, 걔가 걔야. 아, 왜 그래? 그랬던 거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 범위 안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하고 수임인도 포함하니까 그자와 계약해도 위반이 된다. 또 주의, 시험 지문을 써드렸어요. 친절하게 또. 아유. 개공이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매수했다. 직접 거래. 개공이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임대 의뢰받은 주택을 임차했다. 이 임대차 계약에도 뭐다? 직접 거래.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계약해도 직접 거래.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 자, 직접 거래가 아닌 것이 써 있는데 1번, 2번은 잘 안 나오니까 참고하셔요. 1번은 나오긴 했었어요. 개공이 의뢰받은 부동산을 개공이 집사람 명의로 사거나 또는 뭐 친척 명의로 사거나 이런 것들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개공 자기 명의로 쓸 때가 위반이군요. 그럼 사고 싶으면 여러분께서 남자분이면 집사람, 여자분이면 남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군. 지금 부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 쓰다가도 손잡고 있지 말고 그러지 마요. 걸리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다음 2번. 생활정보지에 매각 광고된 물건을 개공이 샀다. 이런 건 직접 거래가 아니다. 그자는 중개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3번이 중요해요. 3번. 다른 개공의 중개로 매도 매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갑도 개공이고 을도 개공이에요. 둘 다 개공입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 집 팔아줘 라고 을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을한테 의뢰를 했고 근데 을이 내가 사면 위반이죠. 을이 중개를 했고 을이 중개하여 갑이 이걸 샀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갑의 행위는 직접 거래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 의뢰인과 계약한 게 아니고 다른 개공의 중개로 샀다.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또 다른 개공 병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집 좀 사줘요 라고 병한테 의뢰를 했는데 병이 중개를 해서 아까 갑이 샀던 물건을 얘한테 판 거예요. 이것도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 한 거죠. 그게 그 판례의 판례 1번이에요. 판례 1번.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갑, 을, 병 써드렸죠. 자, 개공 갑이 박스 안에 있는 1번이요. 박스 안에 1번. 개공 갑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은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지금 거기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은 게 을이에요. 을. 갑이 아니고요. 을이 매도 의뢰받았는데 을이 중개해서 갑이 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 의뢰받은 또 다른 개공 병. 매수 의뢰받은 건 병인데 병이 중개해서 아까 갑이 샀던 걸 팔았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거죠. 그 위에 지문도 한번 풀어보시고 직접 거래가 아닌 거. 그다음 2번 판례가 중요한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2017년에 나온 대판인데 2017년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아까 우리 이거 공부했죠. 중개보수 초과. 중개보수 초과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서 초과에서 받기로 약정하면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다른 사건인데요, 이건. 다른 사건인데 이제 중개 의뢰인 주장하는 것은 이것도 강행 규정이다. 이것도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이니까 그러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했으면 이 계약이 무효겠네? 이런 거죠. 이제 이거지. 이제 의뢰인은 처음엔 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금지인 걸 몰랐겠죠. 대부분 사람 모르잖아요. 몰라요. 집 팔아줘 했는데 얘가 산 거야. 얘가 샀어요. 처음에 나 위반인지 몰랐어. 개공이 산다길래 너 고맙다고 팔았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나한테 불리하게 계약이 된 거고 보니까 알아보니까 또 직접 거래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에서 아 그럼 이거 무효구나. 법비 초과 금지 강행 규정이니까 직접 거래도 강행 규정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효지. 돌려줘.
그랬더니 판사님은 이건 직접 거래는 금지 강행 규정이 아니다. 이건 단속 규정이다. 의뢰인이 이걸 알면서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밑줄 개공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니까 계약은 유효하고 처벌만 될 뿐이다. 자, 뒤로 갑니다.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두 사람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두 사람 모두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어느 한쪽은 쌍방대리라는 걸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민법에서도 금하고 여기에서는 금지로 처벌까지 되고, 그래서 쌍방대리는 금지된다. 근데 2번이 중요해요. 일방대리, 이건 위반이 아니다. 일방대리. 일방대리는 실제 많이 해요. 내가 전셋집을 구하고 싶다. 개공에게 전셋집 구해줘요. 개공이 찾아서 계약하는데 집주인 멀리 사니까 개공이 집주인을 대리해서 개공하고 임차인하고 둘이 앉아서 계약서 쓰는 거. 이게 일방대리. 일방대리. 괄호 안에 써드렸죠. 개공이 임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금지행위가 아닌 것이다. 밑에 주의 지문 2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금지행위인 거 아닌 거. 쌍방대리냐 일방대리냐. 자, 됐고 투기조장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나오네. 투기조장은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건 이겁니다. 첫 번째 거는 A 건데 B가 샀어요. B가 샀는데 B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C에게 되팔아. 이거 민법에서 배우셨던 중간생략 등기. 이거 이제 이 행위는 우리끼리는 뭐라고 하느냐? 미등기,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전매. 미등기 전매했다 이거죠. 이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민법에서는 이 정도 배우셨죠. 3자가 합의가 됐고 C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 그때는 유효하다. 유효하다. 근데 유효하다는 말까지만 공부하면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미등기 전매는 처벌됩니다. 처벌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등기 전매는 처벌되고 당연히 B는 지금 탈세했고 투기를 했고 그다음에 개공이 이 과정을 도와주었다면 개공은 현재 투기를 조장, 도와주었는 행위라는 뜻이야.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다. 개공은 3-3으로 처벌이 되겠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자는 다른 법 위반이에요. 다른 법 위반인데 그것도 다 밑에 적어드렸는데 일단 밑에 큰 글씨 보죠. 큰 글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밑에 또 써드렸으니까. 자,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다. 이게 탈세나 투기 목적으로 보존 등기 안 하고 이전 등기 안 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파는 걸 도와주었다. 이게 바로 미등기 전매 중개 이 말입니다. 미등기 전매 중개. 동그라미 1번에 설명되어 있네요. 미등기 전매를 한 자, B. 미등기 전매 한 자. 물론 다른 애들도 여기에 관여했다면 같이 처벌됩니다. 제가 이제 얘 혼자 주도적으로 했다면 이를 숨기고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자, A가 갑한테 우리 집 아파트인데 5억에 팔아줘. 지금 시가 6억인데 금매로 팔아줘. 금매로. 이번 달은 꼭 팔아야 돼. 이번 달까지 나 돈 벌면 나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개공이 이제 내가 직접 이렇게 계약금 걸고 내가 돈 주고 잡아놨다가 되팔고 내가 이익을 취해도 되지만 많이 해먹었어요. 그래서 친구 B를 B한테 야 계약금 5천 갚아봐. 얘 걸 여기다 걸고 계약서 안 쓰죠. 계약금만 걸어놓고 그다음 C를 찾아. C를 찾고 예를 들어 5억 5천에 팔았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계약서를 써. 계약서 쓰면 이 C는 얘가 있는지도 몰라 지금. 계약서 쓰고 여기다 도장 찍고 A는 시원스럽게 여기다가 또 도장 찍어주고 난 이것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나도 중간에 수고비 좀 받아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B를 숨기고 얘네 둘이 가운데서 놀아먹는다는 거지. 잘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미등기 전매 한 자. 미등기 전매 한 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에 1억. 됐다 세네. 미등기 전매 한 자는 다른 법 위반이군.
그리고 개공이 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면 투기 조장으로서 3-3. 좋아요. 3-3. 밑에 2번은 판례인데 중간 승작 등기를 도와준 거거든요. 오른쪽 판례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자, 지금 갑한테 내가, 아니, 갑이 B한테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계약금 갚아봐봐. 계약금 5천을 걸게 했어요. 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단기 전매해서 이제 각종 이득을 투기를 하려고 둘이 이제 놀아보려고 한 거죠. 근데 이 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임박하도록 전매 차익이 생길 만한 가액으로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똥줄이 타들어가죠. 그럼 결국 중도금 이행을 못하면 처음에 걸었던 계약금이 몰취되죠.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산 거보다 더 싸게 되파는 것을 개공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B가 열이 제대로 받았죠. 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개공을 이제 투기 조장 행위 이걸로 이제 고발했는데 개공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언제 투기를 조장했어요. 얘는 전매 차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손해를 입었죠. 손해를 조장했네요. 손해 조장한 건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요. 했더니 판사님이 웃기고 있네. 너는 애초부터 투기 조장이 목적이었잖니. 그러니 B가 전매 차익이 없었을지라도 너의 행위는 무슨 행위다? 투기 조장 행위다. 그랬던 거예요. 자, 오른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은 거기 몇 줄 쳐봐요. 전매 제한된 부동산 이만큼. 어디? 전매 제한된 부동산. 여러분 투기 과일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현재 뭐 서울, 세종시, 과천 이런 데가 투기 과일지구죠.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이 되면 분양권을 못 팔아요.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인데 이거의 매매를 도와주었다면 이것도 투기를 조장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투기 과일지구에서 분양권 못 팔잖아요. 근데 다 사고 팔아요 또. 얘 거 분양권인데 얘한테 팔아요. 파는데 이게 명의 이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명의 이전만 안 하고 파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 풀리면, 기간이 다 풀리면 그때 이제 명의 이전하는 거죠. 좀 위험성이 있죠. 도중에 이제 피받고 몇 바퀴 돌아요. 몇 바퀴 돕니다. 이렇게 전매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도와주는 것도 투기 조장 행위다. 자, 그래서 이제 금제기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위반치 제재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 7절 공부하겠습니다.